일단 어저께 그 앵커 브리핑이 있었잖아. 되게 웃겼던. 뭐 파 한 단 판단? 들이치면서 어. 마치 뭐 가해자를 갖다가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뭐 시련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을 했었지. 그리고 이 방점이 그 응, 청년 응. 안철수가 왜 청년 이렇게 망가졌, 문준용이 아니라 청년 안철수. 왜 이렇게 망가졌나. 아우, 어, 안타까워. 마치 응,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땐 착했던 앤데 응, 흉악범을 응, 그렇게 비호하는 듯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응,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 논평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던 것 같고, 응, 또 소수 의견으로는 응, 아, 안철수의 망가짐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응, 의견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공감을 응, 얻지는 못하는 것 같아. 응. 이게 사실 이번 사태를 다루는 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과 스탠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음. 물론 나는 그 어저께 앵커 브리핑이 뭐 선택할 수 있는 뭐 스탠스 중에 하나라고는 봐요. 어떤 의미에서? 어, 그 방금 전에 그 가피 형이 말한 그 차원에서 뭐 음. 안철수의 뭐 어떤 정치적 몰락이나 뭐 요 프레이밍으로 다룰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있기는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파서블의 문제고 가능성의 문제고, 음.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프레임으로 다루더라도 문제가 있는 게, 일단은 그 예로 든 사례가 난 너무 웃기더라. 거기서 무너진 거야. 그게 그 파한다, 감성적인, 나는,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감성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도 한데, 음. 그 예시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나 저 가피형 페북에서 보고 뭐 음. 빵 터지면서 공감을 했는데, 어. 어, 그게 그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파 한 단을 시장을 갔어. 음. 근데 뭐 파 한 단 들고 사진 찍으라고 시켜. 음. 그러니까, 아니, 그,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CEO 출신이고 잘 나가고 나는 또 새정치인데, 음, 파 들고 막 이런 거 구태 아니야? 나는 좀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데? 뭐 선의로 그러니까. 해석해도 이 정도로 봐줄 수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포장해 놓은 건데 뭐 뜯으면은 안 되나요? 야, 씨, 음. 파 한 단 얼마 한다고 그 파 사면 되잖아. 사가지고 소품으로 쓰면 되잖아. 음. 어? 그 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음, 뭐 돈을 아끼려고 설마 돈 음, 쓰는 뭐 파 한 단 사기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나는 음, 그냥 한 번 더 핑계를 댄 거다. 아유, 음, 뭐 장사가 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실 텐데 음, 안 할래요라는 뜻이 안 할래요라는 말을 두 번 한 거지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음. 전혀 신선할 것도 없고 참신할 것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가 손석희 앵커는 그렇게 어. 보더라고. 난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 나는 그거는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어, 만약에 손석희가 그 장면을 보고 판단을 했다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텐데 음, 당시 그 안철수는 워낙 그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음, 현장을 목격한 기자의 감상이 더해진 거를 그대로 받은 거지. 음, 참신했구나라고 받은 거지. 음. 뭐 어쨌든 그 사례는 적절치 못하지만 뭐 그렇게 차, 그 판단 미스를 한 것도 선의로 하자면 이해도 해줄 수 있다. 음. 근데 뭐 이제 그 내가 볼 때는 그거에 플러스 그 시련을 겪고 있다 이 표현 자체가 나는 굉장히 기분 그거는 나쁜 게, 그거는 저널리스트가 쓸 말이 아니지.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가 있어 뭐 성폭행을 했든 뭐 강도를 했든 음, 이거는 되게 흉악 범죄거든. 한 사람의 명예와 뭐 이런 삶을 짓밟은 굉장히 흉악한 범죄인데, 흉악범죄 최소한 교사범 정도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음, 그 범죄가 드러나서 지금 그 뭐 조만간 뭐 피의자 물망에 오를 수도 있고 어떻게든 정치적 책임을 가장 많이 져야 되는 사람이 안철수라고. 안철수 당선시키려고 그런 거에 안철수가 직접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직접 가해자는 어,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 이해 관계자인데 가해자 어. 그룹에 속해 있는데.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조폭 집단에서 뭐 양촌이 파라든가 뭐 음, 서방파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람을 갖다가 찔러 죽였는데, 서방파 두목이 시킨 게 아니라고 쳐. 보통 두목이 정확하게 지시를 하진 않지. 그렇지. 보통 그런 더러운 짓은 뭐 안 하니까. 그래. 서방파 쟤 두목이, 요즘 왜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응, 서방파 두목이 직접 안 시켰다고 치더라도, 그게 만약에 적발이 돼가지고 뭐 서방파 조직원들이 뭐 일망타진 당하고 있고 그럴 때 서방파 두목 뭐
뭐 어느 씨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적절하지가 않은 거지. 뉴스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음, 그 객관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음, 뉴스룸에서 음, 감정을 그쪽으로 그쪽으로 쏠려서 음, 몰입해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음. 정말 뉴스의 용어로는 또 브리핑의 용어로는 적당하지가 않은 거지. 아니 무슨 아유 시련 실현이 누가 뭐야. 당했는데 문준영 씨가 완전히 그냥 그렇게 당했는데 가해자한테 지금 감정이입하고 앉았냐? 아 그러니까. 정말 한심하더라. 나는 그거를 보고 뭐 손석희 씨가 뭐 우리 쪽 편을 안 들어줘서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렇게 감각이 떨어져? 왜 감각, 파한당 가지고 감동을 먹고 왜 가해자한테 그걸 갖다가 감정을 이입해? 뭐 이거는 그래가지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손석희 붙잡고 직접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뭐 음, 아무리 오만 점쟁이가 뛰어들어서 뭐 프로파일러가 뛰어들어서 해석을 해도 분분할 수밖에 없는 음, 아주 깔끔하지 않은 논평을 한 거지. 음, 난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네. 뭐 자기가 막 너무 환장하게 안 빨아서 손석희가 음, 그랬다. 우리도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 음, 왜 이렇게 망가졌냐 이거야. 기본을 망각했냐 이거야. 음. 그리고 그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뉴스룸 안 보고 전화를 했으면은 이게 극딜 모드가 됐었을 수도 있는데 음, 오늘 뉴스룸에서는 또 이용주 의원 뭐 전화 인터뷰 이제 뭐 인터뷰 해가지고 뭐 또 뭐 좀 발랐다고 그러더라고. 특기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뭐 그, 중요한 발언도 많이 끌어냈고 음, 궁색하게도 만들었고 음, 또 집요하게 끌고 가면서 음, 이용주로 하여금 음, 지금 잘못되게 강변하고 있는 주장을 고치게도 만들었어. 음, 혁혁한 전과를 세우긴 했지. 그 특유의 음, 그 반복 질문하기 패턴으로. 음.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는 뭐 어저께는 실망스러웠는데 오늘은 뭐 또 이용주는 뭐 잘 발랐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음, 내가 계속 가설을 세우다 보니까 아, 대충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나는 그 하루 만에 이 태세 전환하는 손석희를 보면서 음. 우리의 모습을 봤어. 그러니까 이 손석희가 어, 어찌됐든 어, 그 이른바 나는 뭐 그 가설은 아직 내가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랑 커넥션이 있다든지 어. 뭐 국민의당에 뭐 가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 뭐 공천을 이런 받을 가설은 거라는데. 이런 거는 내가 그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그 자기가 욕망하는 어떤 그 카테고리가 다른데 그치. 손석희는 뭐 정치권이랑 잘 지내가지고 뭐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뭐 정치를 하는 게 그 손석희의 욕망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럼 민주당에 가서 공천을 받지. 왜 거기 가서 그렇지, 망한 집구석에 가서 그렇지. 공천을 받아? 그건 어, 아니지. 근데 뭐 또 뭐 장진영이나 뭐 스카 요괴 같은 케이스 어, 보면은 뭐 또 어. 그렇게 판단 안 되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그건 어, 2016년 얘기니까. 어찌됐든 음, 손석희의 욕망은 내가 볼 때 공명심이야. 당연하지. 맞아, 맞아. 공명심이야. 그래서 이 손석희 뉴스 제목도 뉴스룸이잖아. 음, 그 미드가 있었잖아요. 미드가 맞아. 그 미드 뉴스룸 보면 그 음, 유튜브에 뭐 몇백만 조회되는 회자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언론인 출신이 뭐 막 얘기하면서 뭐 그 대학생들 숙연하게 만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정부 음, 비판하고 그러면서. 음. 내가 볼 때 손석희의 욕망은 자기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 언론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예, 정치성의 언론인 반이 있다면 반은 예, 예. 좀 연예인, 스타 또는 기질 뭐 어떤 소영웅주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예, 자아를 드러내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 사람의 인생의 음, 키워드거든 그게. 음, 뭐 그거 자체를 욕할 수는 없는 거고 특성을 분석하는 음.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게 삐져나오니까, 티가 나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게 우리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느꼈던 게 음,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이랑 백분 토론 진행할 때도 음, 나는 사실 좀, 되게 좀 건방지다, 음, 솔직히. 어, 이게 그냥 대통령을
대통령한테 쫄지 않고 권위적이지 음. 않고 대하는 것과 좀 뭐랄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뭐 박근혜 같은 인간이랑 같은 급의 대통령은 전혀 아니었잖아.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치인, 너는 대통령, 나는 언론인. 나는 언론인 음, 왕, 당신은 저기 정치인 왕. 그렇지. 굉장히 근데 동등한 그거를 강조해 주세요. 예, 그런 게 있지. 동등한 걸 넘어서 언론인의 왕이 더 높다는 뭐 어떤 음, 그런 의식, 선민의식도 뭐 좀 당시에 엿보여졌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뭐 이건 가설이야. 뭐 어.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있었고, 형은 뭐 오늘 뭐 이용주 뭐 바른 이유는 뭐 나랑 비슷하게 보는 건가? 이용주 바른 이유. 응, 아, 손석희가 되게 좀 특이한 인물인 게 되게 응, 자아가 강하고 되게 고집이 있고 응, 온 세상을 향해서 혼자라도 싸울 것 같은 기백이 있지만 또 응, 반면으로는 응, 여론을 되게 중시해. 응, 깜짝 놀랄 정도로 여론을 중시하는데 응, 예를 들어서 지난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도 뭐 뉴스룸에 무슨 특종이 뜬다. 응, 이런 찌라시가 좀 돈다든가 응, SNS에서 왁자지껄하게 얘기가 나오면은 응. 저희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무서워서 무슨 댓글 하나 달면은 손석희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지. 어, 되게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첫 응, 번째로는 어제 받은 비난을 좀 그 참고를 했다. 멘징하기 위해서 참고해서 아, 한번 좀 돌린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응.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음, 요거는 이제 그 손석희의 어떤 성격보다는 자질론에서 그 접근을 하는 건데 음. 이분이 손석희 씨가 전형적인 내가 볼 때는 나무는 되게 잘 보는데 숲은 잘 못 보는 스타일 같아. 정확한 표현이지. 소름 끼치게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이게 어떤 면에서 나타났냐면은 예전에 그 강경화 후보자 음, 인사청문회 시절에 음, 그때 또 욕먹었었던 게 강경화 후보 쪽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인터뷰어는 전혀 섭외하지 않고 음. 그 강경화 후보자 쪽을 까는 사람만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 그 습관이야. 이상한 짓을 자꾸 해. 근데 그게 이제 그 숲을 볼 줄 알려면 그 맨날 뭐 기계적 중립 뭐 음. 언론의 중립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못 챙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지. 음. 근데 다만 누굴 섭외를 하든 섭외를 해놔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어찌됐든 뭔가 자기가 들을 때 말이 안 되고 좀 이상한 거는 못 참는 스타일이야, 이 사람이. 그게 어. 되게 오래된 그 사람의 습관인데 음. 사실 그 연원을 따져보면은 난 음. 10년도 넘은 이 손석희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음. 10년,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음. 말이 나와.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뭐 당신 되게 무고로운 애 아니냐. 당신 되게 부드러운 성격 아니냐. 바른 생활 사나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집요하게 하니까 손석희가 음. 이런 말을 한다. 나는 100분 토론을 진행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당신들 전부 틀렸어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 음.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손석희 모습은 아니잖아. 음. 방금 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음. 어불성설, 비논리 이거에 참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야. 내가 볼 땐 그게 거의 저 강박증 비슷한 음, 수준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음, 이게 그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예전에 그 최순실 사태, 박근혜 사태 음. 한창일 때 그 자주 나오던 풍경이 있었는데 그 JTBC 기자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뭐 리포팅을 하다가 아, 뭔가 뭐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좀 이상한 것 같으면은 말에 전 모순이 살짝 국민, 생길 때,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기자들 조리 돌리더라고. 그러니까까지. 되게 불쌍하더라. 특히 저 그 하필 또 그 기자들 중에 이제 뭐 여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음. 난 솔직히 좀 동정심도 많이 들고 뭐 저 그렇게 생방송 중에 저렇게까지 기자를 갖다가 부하 직원을 조리를 돌리나 뭐 되게 잔인해 보이기도 했어. 그게 또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응, 첫 번째로 우리는 그거 봤을 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응, 왜냐면은
그 방송 카메라 끄고 나서 좀 음, 훈계를 해줄 수도 있는데 꼭 그 장면에서 그럴까라는 음,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또 음, 하나는 음. 그 손석희가 어쨌든 간에 시청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 또. 그렇지. 지금 시청자들 보는 앞에서 비논리적인 모습이 나가는 걸 자기는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픽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또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 음, 양면적이야 진짜. 음. 근데 의도는 이제 알겠다. 근데 나는 불쾌하다 이거지. 아, 근데 요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내가 이제 그려보는 어떤 손석희라는 언론인의 실체는 음.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 정의감이 강하고, 나름의 정의, 자신의 정의. 자기 자신의 어떤 정의감이 강하고, 공명심도 꽤 있고, 음. 자신이 어떤 레전드 언론인 되고자 하는 그런 공명심이 있고, 그것에 기반해서 어떤 시민들이나 그 시청자들의 여론을 굉장히 민감하게 파악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디테일에 집착을 하고, 이제 그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데, 나무는 잘 보는데 숲을 못 본다. 음. 그럼 여기에서 손석희 씨의, 언론인 손석희의 비극이 어디에서 탄생을 하나 하면은, 음. 나는 좀 정알못이라고 봐, 손석희.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어, 그런 거예요. 손석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아나운서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 이게 그 아나운서라는 직업군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 원래는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 뉴스 앵커 출신들은 대부분 기자 출신이야. 그렇지. 기자 출신이라 가지고 일단 그 어떤 뭐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취재를 계속하고 그 소속 분야에 대한 내공을 계속 쌓다가 그 중에서 이제 얼굴이 반반하고 목소리가 이 전달력이 되는 뭐 정동영도 기자 출신이잖아. 그렇지. 신경민 의원도 기자 출신이고. 음. 그래서 그 기자 출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찌됐든 그 학습되고 훈련되고 그런 게 있어요. 음. 어, 근데 이제 사실 손석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나운서로 이렇게 데뷔를 했는데, 물론 내가 그거는 인정을 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음. 이게 이제 그 정치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인 지식만 많이 습득하고 그런다고 이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 틀이 있어야 되거든.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음. 내가 볼 때는 이 손석희 씨의 그 기본적인 정치를 보는 프레임이 상당히 조악하다. 음. 아, 그래서 그 프레임에서 디테일을 따져봤자 나올 수 있는 맥시멈은 어떤 굉장히 독재적이고 사악한 정권의 뭐 비리를 까발리고 뭐 이런 음. 거에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런 민주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맥시멈이 이용주 같은 애들 불러가지고 처바르는 거. 음. 뭐 그렇게 보고 효용으로 있어. 따지자면 그렇지. 나는 그 얘기에 정말 동의를 하는데 응, 어떤 사람들은 손석희 보고 정알못이다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거야. 응, 어떻게 뉴스 앵커가 정알못일 수 있느냐. 나는 응.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일단 컬럼니스트 같은 사람들, 정치평론가가 정알못이면 이거는 한마디로 수영 선수가 수영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응, 그렇지. 그런데 뉴스 앵커는 충분히 정알못일 가능성이 있고 꽤 응. 높다고 생각이 들어. 진행자잖아. 진행자가 응, 특히 그 결론을 유보하는 그런 습관, 응, 그 기계적 중립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습관,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 같은 게 쌓이면은 결국 아무 판단도 잘 못 내리는 캐릭터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 응, 그리고 정치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다 알지, 물론. 뭐 제도라든가 그런 거 다 아는데 정치가 가지고 있는 함의, 숨은 뜻, 그리고 정치인들의, 그리고 또 정당의 욕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야. 응, 아쉬운 거 없이 산 사람이고 그 속인들의 그런 욕망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시대 정신 같은 거, 시대 정신 같은 게 얄짤이 없죠.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감정이잖아. 응, 근데 역사는 어떤 시대 정신을 손들어주게 돼 있는데 그렇게 기계적 중립이 빠져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알 길이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 반장님이 말한 것 같은 정알못이라는 평가가 매우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정치를 응. 딴 건 다 아는데 정치만 몰라. 그러니까 사실 그 작년에 뭐 촛불 시위하고 뭐 박근혜 최순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응.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 선악 구도가 뚜렷하게 되니까. 그렇지. 선과학이 분명할 때는 누구나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 아니, 심지어 그때는 조선일보랑 TV조선도 응. 신나게 박근혜 까고, 최순실 까고, 걔네들이 더 잘 까고 그랬던 때였잖아. 그럴 때는 이제 손석희 같은 사람이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찬스가 되는 거지. 그렇지, 뭐, 디테일 후벼 파고, 뭐, 기자들 조져가지고 이제 특종하고 그러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거지. 민주정부의 눈높이보다 훨씬 아래야.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이거든. 그렇지. 근데 본인은 절대 인정 안 하겠지. 안 하지. 똑같은 음, 거잖아. 음. 손석희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 손석희의 뭐 분석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데, 어, 예. 이게 또 손석희의 장단점이기도 한데, 손석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는 이제 취재원들이랑 어떤 사적인 만남을 일체 가지지 않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어떤 잠재적인 취재원이나 뭐 어떤 소위 말해서 뉴스에서 조리돌림을 할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과 교류를 안 해요. 이분이 그 인간 관계에 대해서 별로 이제 안 하는 스타일이야. 거의 뭐 수도승에 가깝지. 수도사. 어, 정말 그게 아무도 안 만나지. 사실은, 그게 사실은 뭐 장점이에요. 언론인의 장점이기도 하고, 음, 뭐 허구한 날 뭐 술 처먹고 다니면서 이제 뭐 정치인들이나 뭐 썩은 재벌이나 그 뒷배 봐주는 그런 애들보다는 훨씬 나은데, 훌륭한 사람이지. 그런 면에서. 나는 그 파한단 앵커 브리핑에서 정말 손석희의 많은 것들이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아. 그 안철수도 마찬가지다. 똑같아. 똑같아, 안철수 진짜. 보면 사람이 뭔가 좀 덜 된 것 같잖아. 뭐 주변에 친구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혼자 마트에 가본 적도 없고. 사람이 처신을 잘 못하잖아. 일반적인 그 사람으로서의 처신을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게 드러나고, 사회적 지능이 굉장히 낮은 거지. EQ가 굉장히 낮은 어, 거지. 근데 손석희가 안철수만큼 그만큼 바보는 아니지만, 어.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야. 이 코드를 잘 못 읽어. 그러니까 안철수 파한단 이런 거에 감동받는 거. 그러니까. 근데 거기 정치 혐오가 좀 들어있지 않냐? 감동을, 정치 혐오가 들어있지. 아유, 정치인들 맨날 가서 떡볶이나 주워 먹고, 오뎅이나 주워 먹고, 저게 음, 정책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하던 차에 안철수가 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거기 뭔가 결이 맞은 거야. 음. 그래서 실제로 안타까워해서 그런 논평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 아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조기숙 교수가 허구한 날 시장 가서 오뎅 좀 드시라고 그래도 어, 완전 뭐 그냥 욕을 한 사발 쳐 드셨다며 조기숙 교수가. 그렇지. 어, 쳐드신 건 뭐 정정하고 많이 잡수셨지. 어. 어, 애정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핀잔을 우리 들으셨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조 교수님한테 쳐드셨다는 표현 쓰면 안 되지. 조 교수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뭐 하여튼 뭐 아직 이게 퍼즐이 완벽하게 완결이 된 건 아닌데, 응,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응, 정알못 플러스 응, 공명심 플러스, 근데 이제 정의감 있고 응. 시민이랑 시청자 여론 많이 민감하게 봐서 이 조리돌림 한번 당하면 다음 날은 뭐 좀 개선된 모습이 보여지고. 완성형은 아니야, 확실히. 뭐 그래서 나는 뭐 아직까지는 뭐 응, 손석희 씨 자체를 뭐 어떤 악이나 뭐 아니면 사심을 가지고 방송하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 응. 성찰이 좀 어, 된다면 좋겠지. 좀 우리가 정자랄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 가르쳐 드리고, 응, 서로 소통하면서 뭐 당분간은 뭐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나. 뭐 정 그래. 안 되겠으면 이제 그때 응. 뭐 화형식을 집행을 하든가 뭐 근데 손석희 그래야 되겠지. 씨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도 음. 안 만나죠. 내가 지금 몇십 년째 한 번도 못 봤어. 그래도 뭐 게시판 여론 같은 거는 보는 것 같으니까, 글을 많이 쓰면 그 중에 하나를 보겠지. 글을 좀 많이 써가지고, 응, 그래도 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응. 뭐 그래도 포텐셜이 좋은,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한 언론인이니까 한번 키워보다가 뭐 안 되면 그때 파묻어 버리는 걸로. 안 보면 그만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아예 아직 안 어. 보고 그러면은 파묻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앞으로 공중파 좋아질 거야. 안 보면 아,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제 공중파 이제 응,
딱 개혁되고 그러면은 뭐 JTBC 안 보고 뭐 MBC나 뭐 음. KBS 볼 수도 있는 거지. 만나면 좋은 친구도 있고. 아니 뭐 우리 저 UBC 키워가지고 UBC 보든가. 음. 어, 나는 근데 오늘 그 기계적 중립에 대해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손석희 음, 씨가. 나도 음, 사실 오늘 기계적 중립 가지고 장난 좀 쳤는데, 약 음, 올리기도 하고. 근데 오늘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음, 일견 이해가 가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삐뚤어지 보일 정도로 기계적 중립을 취하는가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손석희는 정말 평생토록 민주당 당파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왔어. 정말 전혀 아닌데. 지긋지긋할 정도로 오해를 받아왔는데, 맞아. 전혀 아니거든? 음, 근데 그렇게 오해를 받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소리를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야. 음. 실제로 홍준표나 박지원이 뉴스룸 출연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계속 그 점을 공격하잖아. 짜증날 정도로. 그래서 손석희가 화까지 냈잖아.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 중립, 강박적 중립에 빠져 있는 것은 음, 솔직히 비난도 할 수 있지만 치근함이 느껴질 정도다. 이 음, 정도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음. 그래요. 그럼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러시죠. 추가로 뭐 더 부럽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딱 한마디만 더 하면은, 사랑에만 빼고. 안 사랑해, 솔직히 얘기해서. 사랑 안 하잖아. 어. 아, 그런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제는 음, 그러한 기계적 중립을 감지덕지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각성했고, 너무 눈이 높고, 음, 너무 예민하고 예리하다. 음, 그래서 의도와 무관하게 그 기계적 중립이 우리에 대한 형편없는 푸대접으로 느껴진다. 나는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 그리고 싸구려 뉴스처럼 보인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그리고 뭐 느껴지는 것도 느껴지는 거지만 뭐 음. 실체적으로 그게 중립이 아니기도 하죠. 중립이 아니지,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중립이 아니지. 에휴,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랑 정상인이랑 뭐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만드는 게 중립인가?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비유네. 그런 거 중립 아니고. 그게 그 중립이라는 거는 그 때와 장소 상황, 그리고 그 컨텍스트 정황에 따라서 무한하게 그 변동이 되는 어떤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고 유동적인 그런 어떤 것이거든. 그렇지. 결국은 정치를 잘 알아야 돼. 정치를 잘 알아야 그 어, 순간순간의 상황마다 누가 더 어, 나쁜 놈이고 누가 어. 좀 누가 더 좋은 놈이고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그게 오행시하고 쉽지가 않- 육행시하고 붙여놓는 게 말이 되냐? 그게 그러니까. 중립이냐? 바보짓이지. 그러니까. 아휴, 그나저나 여담으로 한번 하고 넘어가자면은 우리 안철수 씨는 뭐 미국 갔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응. 오늘 뉴스 뜬 거를 보니까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뜬소문 같고. 현재 노원구 자택에서 집거 중이다. 응. 그리고 그 한국일보에서 뭐 특종이랍시고 냈는데 난 그거 보고 빵 터진 게 뭐? 검찰 수사 결과 발표되면 입장을 아, 내겠다라고 그게, 한국일보에서 특종을 냈더라고. 나 그래가지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아니, 그 입장이 변하냐? 아니 당장 지 당에서 박주선이 나와가지고 사과했잖아, 사죄했잖아. 어. 그러면은 어찌됐든 그게 뭐 이유미가 혼자서 조작했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국민의당의 누군가가 같이 지시를 하고 이게 관건이지 그거 자체가 조작이라는 거는 지네 당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난 아니 좀, 근데 왜 사과를 안 하고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발표를 보고 야 진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안철수가 뭐 뻔뻔해서라기보단 쪽팔리고 무서운 거야. 당연하지. 그 앞에 뭘 해야 나서가지고 될지 잘 모르는 거야. 지금 멘붕 와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아빠한테 전화하고 있을 것 같아. 아빠 어떻게 해?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조작이라는데. 컨츄리 닥터한테 전화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지. 아니면 뭐 박지원이랑 졸라게 통화해가지고 어. 박지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박지원이 왜 전화했어? 뭐 나 근데 뭐 하나 물어보자. 아, 그 국당 애들, 응, 민주당의 소문난 내부 총질러들, 응, 오합지졸들, 봉숭아학당 애들만 탁탁 긁어서 모은 애들이잖아. 응. 근데 왜 안철수한테 무슨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안철수가 싼 똥을 다 치우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있고 왜 이렇게 말들을 잘 듣는데 그 새끼들은.
아, 나 진짜 미스테리야. 그 내가 볼 때는 그 오늘 몇 가지 그 걔네들이 이제 뭐 방어랍시고 이제 몇 개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용주가 나와가지고 어, 그 이준서 최고위원이랑 이유미가 이제 카톡을 나눈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일부만 어, 5월 6일인가 7일까지의 카톡만 이렇게 뭐 캡처를 떠가지고 그거를 이용주가 발표를 했더라고. 무슨 내용이야? 그거에 뭐 내가 뭐 형 오늘 바빠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해주자면 어, 한마디로 그 5월 6일인가 7일까지의 그 이준서랑 이유미의 카톡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를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응, 그 내용만 보면 뭐 이제 이준서가 이유미한테 지시를 한 정황은 그 카톡 대화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아, 어. 근데 당연히 안 나오지. 왜냐? 일부만 발췌했으니까. 음, 그러면서 내가 오늘 웃겼던 건 이용주 얘가 나는 이용주가 상당히 이 사태에 개입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심증을 음, 확실하게 가지게 됐는데 음, 지금 이유미 씨가 뭐 체포가 돼가지고 이 연락을 할 방법이 없거든. 음, 그러니까 이 뉴스를 통해서 어떤 지금 체포되어 있는 이유미한테 향후 행동 지침을 내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그게 어디에서 보였냐면은 어, 어, 이용주가 말도 안 되는 이유미 씨 쉴드를 쳐주는 거야. 뭐라 그랬냐면은 어, 이게 실은 이게 조작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그 얘기를 문준용 씨한테 들은 파슨스인지 뭐 하여튼 그 어, 사람이 있는데 어, 그 사람이 직접 뭐 자기가 이 진술을 해가지고 녹취록이 따이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은 내용을 이유미 씨가 자기 동생이랑 어. 대신 이 배우처럼 연기를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랬어? 미친 거. 아, 도른 거지.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 딱 그거인 것 같아. 이게 이제 통할 거라고 던진 드립은 아닌 것 같고, 어, 어찌됐든 이유미가 나중에 뭐 진술을 하더라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어, 뭐 윗선에서 지시를 했다고 불어야 증거 인멸을 할 충분한 시간이 벌어지거든. 어, 이용주가 또 검사 출신 아니야. 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유미한테, 체포되어 있는 이유미한테 음,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겐세이를 한번 좀 놔봐라, 시간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 밖에서 이제 음, 증거를 싹 인멸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네가 향후 뭐 출소하게 되면 뭐 어떤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내 추측입니다. 추리입니다. 증거 이, 같은 거 없습니다. 이유미 예. 씨는 지금 TV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시그널을 보냈다면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이 될 텐데, 응, 내가 보기에는 응, 그렇게 애매한 정보는 서로 합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응, 차라리 깔끔하게 응, 가족은 책임져 주겠다. 응. 이런 메시지가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그렇지.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이제 은밀한 채널이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막 어, 던지는 거야? 그리고 나 오늘 또 빵 터진 게 어, 지금 그 국당에서 진상조사 그 위원 단장으로 뭐 김관영 의원인가 뭐 그 양반이 됐어요. 어, 근데 김관영 의원이 또 다른 언론이랑 인터뷰하면서 이용주 의원을 매겼는데 음. 이용주 의원의 오늘 발표는 전혀 당 차원의 발표가 아니고 어. 이용주 의원 개인적 차원의 발표라고. 어머, 어떻게. 아이 그 간수 큰일 없는 났네. 감옥이다. 간수 없는 감옥이잖아. 개, 개판이네, 진짜. 이용주가 기자회견 쎄 빠지게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김관영이 그렇게 매기고 있고 뭐 그런 거야. 아유, 뭐 서로 형량 가볍게 하려고 지금 다들 경쟁하는 건가 봐. 어떻게. 그래서 내가 이 모습을 보니까 지금 국당에선 어, 이용주까지 자르기로. 그래서 원래 이용주가 이거 발표할 때 조작된 거 발표할 때는 어, 이게 되게 엄청난 특종인데 왜 어, 우리도 알잖아. 우리가 어. 방송하다가 이거 뭐 좋은 주제 있으면 서로 방송하려고 막 와 나 녹음 참여할래 막 그러잖아. 그렇지. 재미없는 주제면 나 오늘 요번 주는 좀 바쁜데 뭐 못 올 것 같고 그러잖아. 좋은 그렇지. 주제면 막 5명 다 참여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근데 그거 조작 발표할 때 이용주가 직접 발표를 안 했고 어,
이게 사태가 되니까 이용주 혼자서 나서가지고 지금 열일하면서 실드 치고 있는 거 보니까 어쩌면 국당의 어떤 내부에서는 야, 이용주까지 던져주고 신나게 치자 뭐 요런 게 뭐 돼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재밌는 추론을 해봤어요. 이용주가 근거는 없어. 안 그래도 그 권양승 여사 구촌 그것 때문에 음, 여러 가지 소가 걸려가지고 몸을 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용주가 그거 딱 터질 때 음, 이거 페이크인 거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빠졌지. 그렇지. 아니, 검사 출신이잖아, 어찌됐든. 그럼. 근데 그러면서 뭐, 예. 이용주까지 하고 자르겠다고 국당에서. 절대 안 되지, 절대. 이용주가 총 맞았냐? 이용주 가만히 있냐? 이용주는 가만히 있어? 아이고, 무슨, 옛날에 예를 들어서, 막 DJ나 YS 시절에 진짜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저 불세출의 리더를 모시고 있다면은 검사 출신이고 뭐 군인 출신이고 간에 그래 내가 몇 년 살고 나오자. 어? 아니 대신 죽어줄 수도 있지. 죽어줄 수도 있지. 권노감이나 김옥두는 뭐 실제로 죽을 뻔도 했어.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런 가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안철수가 뭐라고 안철수가 뭐고 박지원이 뭐라고 그걸 뒤집어 쓰고 뭐 그 이유미 선에서 정리가 되고 이준서 선에서 정리가 되고 이용주 선에서 정리가 되냐. 근데 얘기해놓고 보니까 다 트리플 E네. 다 이씨네. 내가 보기에는 이거 혹시 뭐 이씨 커넥션 뭐 이런 거 아니야? 국당의 이씨들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다 이씨네. 내가 보기엔 누구 선에서 정리될지 내가 느낌이 온다. 누구 선에서 정리가 될까? 안철수 선에서 정리가 되겠다. 안철수도 그거를 직감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자택에 셀프 감금 중. 안철수 위에 누구 없지? 안철수 위에 누구 없지? 안철수 아버지께서 이제 책임을 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까지 올라가네. 아니면 뭐 김미경 여사님? 온갖 종이 같이 책임져야 되나?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죄가 너무 커서 안철수 혼자 갖고는 안 돼 이게. 당을 그냥 통째로 검찰에 들고 가야죠. 맞아. 그거밖에 이 죄를 씻을 길이 없다. 안철수 따위로도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뭐라고? 안철수가 뭐라고 진짜. 국당 전체를 다 먹어도 우리 문준용 씨 저 작품 하나만도 못해 가치가. 나는 진짜 어저께 근데 1시간 국당가로 6시간 6시간 제천에서 왕복을 했는데 나는 뭘 그렇게 가성비 안 나온 일을 했어. 아니 나는 이게 서막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간 거야. 내가 1시간 국당 깔려고 6시간을 올라갔지만 그 1시간은 1시간이 아니었고 이른바 티저 같은 거였지. 그렇지. 그 국당 까기 16부작의 티저를 녹음을 하는데 내가 빠질 수 없잖아. 더 비기닝. 그래서 그 심정으로 갔던 거고, 난 두근두근해. 앞으로 저 간수 없는 감옥에서 그 폭탄을 갖다가 누가 누구한테 떠밀고 누가 누구한테 떠밀고 그러면서 아수라장이 될지. 이게 좀 난 천천히. 하루에 뉴스가 하나씩 터지면서 천천히. 지선 때까지 하나씩 가지면서 가졌으면 좋겠어. 한 2020년 총선까지 가도 될 것 같은데. 좋다. 그때 국당이 있으면 참 좋겠다. 2020년 총선까지 정말 3년 동안 야금 정말 든든한 쉘파가 될 것 같아, 걔들이. 적어도 뭐 이 사태에 이제 개입된 뭐 조작을 안 했더라도 신나게 떠들고 나발들고 그런 국당의 인간들이 내가 볼 때 최소 뭐 1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명씩만 이렇게 따져도 뭐 2010년 총선까지도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언론도 좀 반성하십시오. 딱 봐도 까면 안 되는 거를. 뉴스룸도 31번을 깠대더라. 그걸 가지고 39일 동안. 그러니까 그 웃기는 놈들이야. 아니 국당이 그래. 국당은 간수 없는 감옥당이라서 능력이 없어서 스크린을 못했다고 쳐. 물론 스크린을 못한 건지 뭐 그 주도적으로 조작을 한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럼 씨발 언론에서라도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미친 새끼들이. 아니 팩트 체크를 했어요. 팩트 체크를 한 결과가 뭔지 알아? 뭐야? 녹취록에 조작은 없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얘기고 문준용 불취업에 대해서 당시에 내렸던 결론이 깔끔하게 거짓이 아니라 대체로 거짓 이 정도로 애매하게 내렸어. 그래도 몇 가지 의혹은 남는다. 팩트 체크를 한 결과가 그거야.
팩트체크를 안 했다는 거지. 음. 정작 그 국당에서 그렇게 조작해서 발표한 그것에 대해서 빡센 검증을 하진 않았지. 사실 어떤 언론도 음, 여러 가지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했는데 문진용 씨 거는 음, 깔끔하게 손을 음, 들어준 언론이 없었어. 혐의 음. 없음으로. 아니면 뭐 그 취재를 갖다 제대로 하던가 그게 이제 그 동기 중에 파센스 동기 중에 음. 그럴 만한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뭐 이런 거 취재하라고 언론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말로 예를 들어 응, 캠프에 해명에 부족함이 있다면 응, 그 캠프에 해명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보통 팩트체크를 한다? 응. 캠프에 해명이 부족하면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왜 부족한지를 뭐 말하고, 진짜 응, 얼마나 나도 그 문진용 씨 건 자료가 많았는데 근데 그 자료가 다 응, 어디서 났냐면은 응.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요약을 안 하고 음. 뭐 그러는 거지. 아휴. 거기서도 아마 원사이드하게 그 문진용 씨가 그 특혜가 없는 건 그냥 사실이잖아. 응. 그걸 100% 없다라고 말하면은 왠지 기계적 중립이 아닌 것 같고. 기계적 중립이 아닌 거잖아. 응, 그러니까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잔데 대체로 남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 거지. 응. 그게 언론이 할 일이냐고. 그게 기계적 중립의 결과지. 그렇게 손을 들어주면 마치 뭐 친문 언론이 된 것 같고, 뭐 친노 음. 언론이 된 것 같고. 응, 아주 깔끔하지 않은 논평을 한 거지. 응, 난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네. 뭐 자기가 막 너무 환장하게 안 빨아서 손석희가 응, 그랬다. 우리도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 응, 왜 이렇게 망가졌냐 이거야. 기본을 망각했냐 이거야. 응. 그리고 그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뉴스룸 안 보고 전화를 했으면은 이게 극딜 모드가 됐었을 수도 있는데 음. 오늘 뉴스룸에서는 또 이용주 의원 뭐 전화 인터뷰 이제 뭐 인터뷰 해가지고 뭐 또 뭐 좀 발랐다고 그러더라고. 특기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뭐 아, 중요한 발언도 많이 끌어냈고 응, 궁색하게도 만들었고 응, 또 집요하게 끌고 가면서 응, 이용주로 하여금 응, 지금 잘못되게 강변하고 있는 주장을 고치게도 만들었어. 응, 혁혁한 전과를 세우긴 했지. 그 특유의 응, 그 반복 질문하기 패턴으로. 응.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는 뭐 어저께는 실망스러웠는데 오늘은 뭐 또 이용주는 뭐 잘 발랐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음. 내가 계속 가설을 세우다 보니까 아, 대충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나는 그 하루 만에 이 태세 전환하는 손석희를 보면서 음. 우리의 모습을 봤어. 그러니까 이 손석희가 어. 어찌됐든 어. 그 이른바 나는 뭐 그 가설은 아직 내가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랑 커넥션이 있다든지 어. 뭐 국민의당에 뭐 가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 뭐 공천을 이런 받을 가설은 거라는데. 이런 거는 내가 그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그 자기가 욕망하는 어떤 그 카테고리가 다른데 그치. 손석희는 뭐 정치권이랑 잘 지내가지고 뭐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뭐 정치를 하는 게 그 손석희의 욕망은 아닌 것 같고 아이, 그럼 민주당에 가서 공천을 받지. 왜 거기 가서 그렇지, 망한 집구석에 가서 그렇지. 공천을 받아? 그건 어, 아니지. 근데 뭐 또 뭐 장진영이나 뭐 스카 요괴 같은 케이스 어. 보면은 뭐 또 어. 그렇게 판단 안 되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그건 어, 2016년 얘기니까. 어찌됐든 음. 손석희의 욕망은 내가 볼 때 공명심이야. 당연하지. 맞아, 맞아. 공명심이야. 그래서 이 손석희 뉴스 제목도 뉴스룸이잖아. 음. 그 미드가 있었잖아요, 미드가. 맞아. 그 미드 뉴스룸 보면 그 음. 유튜브에 뭐 몇백만 조회되는 회자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언론인 출신이 뭐 막 얘기하면서 뭐 그 대학생들 숙연하게 만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정부 음. 비판하고 그러면서. 음. 내가 볼 때 손석희의 욕망은 자기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예, 언론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예, 정치성의 언론인 반이 있다면 반은 예, 예. 좀 연예인, 또는 스타기질 뭐 어떤 소영웅주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어, 자아를 드러내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 사람의 인생의 음, 키워드거든, 그게. 음, 뭐 그거 자체를 욕할 수는 없는 거고 특성을 분석하는 음,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게 삐져나오니까, 티가 나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어, 그게 우리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느꼈던 게 음,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이랑 백분 토론 진행할 때도 음, 나는 사실 좀, 되게 좀 건방지다, 음, 솔직히. 어, 이게 그냥 대통령한테 쫄지 않고 권위적이지 음. 않고 대하는 것과 좀 뭐랄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뭐 박근혜 같은 인간이랑 같은 급의 대통령은 전혀 아니었잖아.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치인, 너는 음. 대통령, 나는 언론인, 나는 언론인 민, 왕, 당신은 어? 저기 정치인 왕. 그렇지. 굉장히 근데 동등한 그거를 강조해 주세요. 예, 그런 게 있지. 동등한 걸 넘어서 음, 언론인의 왕이 더 높다는 뭐 어떤 음. 그런 선민 의식도 뭐 좀 당시에 엿보여졌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뭐 이건 가설이야. 뭐 어.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있었고, 형은 뭐 오늘 뭐 이용주 뭐 바른 이유는 뭐 나랑 비슷하게 보는 건가? 이용주 바른 이유. 응, 아, 손석희가 되게 좀 특이한 인물인 게 되게 응, 자아가 강하고 되게 고집이 있고 응, 온 세상을 향해서 혼자라도 싸울 것 같은 기백이 있지만 또 응, 반면으로는 응, 여론을 되게 중시해. 응, 깜짝 놀랄 정도로 여론을 중시하는데 응, 예를 들어서 지난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도 뭐 뉴스룸에 무슨 특종이 뜬다. 응, 이런 찌라시가 좀 돈다든가 응, SNS에서 왁자지껄하게 얘기가 나오면은 응, 저희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무서워서 무슨 댓글 하나 달면은 소속해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지. 어, 되게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첫 응, 번째로는 어제 받은 비난을 좀 그 참고를 했다. 멘징하기 위해서 참고해서 아, 한번 좀 돌린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응.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음, 요거는 이제 그 손석희의 어떤 성격보다는 자질론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음. 이분이 손석희 씨가 전형적인 내가 볼 때는 나무는 되게 잘 보는데 숲은 잘 못 보는 스타일 같아. 정확한 표현이지. 소름 끼치게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이게 어떤,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어, 만약에 손석희가 그 장면을 보고 판단을 했다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텐데 음, 당시 그 안철수는 워낙 그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음, 현장을 목격한 기자의 감상이 더해진 거를 그대로 받은 거지. 음, 참신하 했구나라고 받은 거지. 음, 뭐 어쨌든 그 사례는 적절치 못하지만 뭐 그렇게 차, 그 판단 미스를 한 것도 선의로 하자면 이해도 해줄 수 있다. 음. 근데 뭐 이제 내가 볼 때는 그거에 플러스 그 시련을 겪고 있다 이 표현 자체가 나는 굉장히 기분 그거는 나쁜 게, 그거는 저널리스트가 쓸 말이 아니지.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가 있어. 뭐 성폭행을 했든 뭐 강도를 했든 음, 이거는 되게 흉악 범죄거든. 한 사람의 명예와 뭐 이런 삶을 짓밟은 굉장히 흉악한 범죄인데 흉악범죄 최소한 교사범 정도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음, 그 범죄가 드러나서 지금 조만간 뭐 피의자 물망에 오를 수도 있고 어떻게든 정치적 책임을 가장 많이 져야 되는 사람이 안철수라고 안철수 당선시키려고 그런 거에 안철수가 직접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직접 가해자는 어,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 이해 관계자인데 가해자 어. 그룹에 속해 있는데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조폭 집단에서 뭐 양촌이파라든가 뭐 음, 서방파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람을 갖다가 찔러 죽였는데 서방파 두목이 시킨 게 아니라고 쳐. 보통 두목이 정확하게 지시를 하진 않지. 지시를 그렇지. 보통 그런 더러운 짓은 뭐 안 하니까 그래. 서방파 쟤 두목이 요즘 왜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서방파 두목이 직접 안 시켰다고 치더라도 그게 만약에 적발이 돼가지고 뭐 서방파 조직원들이 뭐 일망타진 당하고 있고 그럴 때 서방파 두목 어느 씨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적절하지가 않은 거지. 뉴스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적절하지 않을 하고. 뿐더러 음, 그 객관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음, 뉴스룸에서 음, 감정을 그쪽으로 그쪽으로 쏠려서 음, 몰입해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음. 정말 뉴스의 용어로는 또 브리핑의 용어로는 적당하지가 않은 거지. 아니, 무슨, 아유, 실현 실현이 누가 뭐야. 당했는데, 문준영 씨가 완전히 그냥, 그렇게 당했는데, 가해자한테 지금 감정이입하고 앉았냐? 아, 그러니까. 정말 한심하더라. 나는 그거를 보고, 뭐, 손석희 씨가, 뭐, 우리 쪽 편을 안 들어줘서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렇게 감각이 떨어져? 왜 감각, 파한당 가지고 감동을 먹고, 왜 가해자한테 그걸 갖다가 감정을 이입해? 그 뭐, 이거는 그래가지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손석희 붙잡고 직접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뭐 음. 아무리 오만 점쟁이가 뛰어들어서 뭐 프로파일러가 뛰어들어서 해석을 해도 분분할 수밖에 없는. 일단, 어저께 그 앵커 브리핑이 있었잖아. 되게 웃겼던. 음, 뭐 파한단 파한단. 들이치면서, 어. 마치 뭐, 가해자를 갖다가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뭐, 시련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을 했었지. 그리고 이 방점이 그 음, 청년 음. 안철수가 왜 청년 이렇게 망가져? 문준영이 아니라 청년 안철수. 왜 이렇게 망가졌나? 아우 아, 안타까워. 마치 음,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땐 착했던 앤데 음, 흉악범을 음, 그렇게 비호하는 듯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 논평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던 것 같고 음, 또 소수 의견으로는 음, 아, 안철수의 망가짐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음, 의견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공감을 음, 얻지는 못하는 것 같아. 음. 이게 사실 이번 사태를 다루는 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과 스탠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음. 물론 나는 그 어저께 앵커 브리핑이 뭐 선택할 수 있는 뭐 스탠스 중에 하나라고는 봐요. 어떤 의미에서? 어, 그 방금 전에 그 가피 형이 말한 그 차원에서 뭐 음. 안철수의 뭐 어떤 정치적 몰락이나 뭐 요 프레이밍으로 다룰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있기는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파서블의 문제고 가능성의 문제고, 음.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프레임으로 다루더라도 문제가 있는 게, 일단은 그 예로 든 사례가 난 너무 웃기더라. 거기서 무너진 거야. 그게 그 파한단 감성적인 나는,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감성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도 한데 그 음. 예시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나 저 가피 형 페북에서 보고 뭐 음. 빵 터지면서 공감을 했는데, 어. 어, 그게 그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파 한 단을 시장을 갔어. 음. 근데 뭐 파 한 단 들고 사진 찍으라고 시켜. 음. 그러니까, 아니, 그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CEO 출신이고 잘 나가고 나는 또 새정치인데 음, 파 들고 막 이런 거 구태 아니야? 나는 좀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데? 뭐 선의로 그러니까. 해석해도 이 정도로 봐줄 수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포장해 놓은 건데 뭐 뜯으면은 안 되나요? 야, 씨, 음. 파 한 단 얼마 한다고 그거 파 사면 되잖아. 사가지고 소품으로 쓰면 되잖아. 음. 어? 그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그걸 음, 뭐 돈을 아끼려고 설마 돈 음, 쓰는 뭐 파 한 단 사기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나는 음, 그냥 한 번 더 핑계를 댄 거다. 아유, 음, 뭐 장사가 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실 텐데 음, 안 할래요라는 뜻이 안 할래요라는 말을 두 번 한 거지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음. 전혀 신선할 것도 없고 참신할 것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가 손석희 앵커는 그렇게 어. 보더라고. 난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 나는 그거는 약간 어떤 면에서 나타났냐면은, 예전에 그 강경화 후보자 음, 인사청문회 시절에 음, 그때 또 욕먹었었던 게, 강경화 후보 쪽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인터뷰어는 전혀 섭외하지 않고, 음. 그 강경화 후보자 쪽을 까는 사람만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 그 습관이야. 이상한 짓을 자꾸 해. 근데 그게 이제 그 숲을 볼 줄 알려면, 그 맨날 뭐 기계적 중립, 뭐 음. 언론의 중립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못 챙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지. 음. 근데 다만 누굴 섭외를 하든 섭외를 해놔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어찌됐든 뭔가 자기가 들을 때 말이 안 되고 좀 이상한 거는 못 참는 스타일이야, 이 사람이. 그게 어, 되게 오래된 그 사람의 습관인데 음, 사실 그 연원을 따져보면은
난 10년도 넘은 이 손석희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어. 10년,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때 그런 말이 나와.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뭐, 당신 되게 무고로운 애 아니냐. 당신 되게 부드러운 성격 아니냐. 바른 생활 사나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집요하게 하니까, 손석희가 이런 말을 한다? 나는 100분 토론을 진행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당신들 전부 틀렸어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 음,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손석희 모습은 아니잖아. 음, 방금 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음. 어불성설, 비논리, 이거에 참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야. 내가 볼 땐 그게 거의 저 강박증 비슷한 음, 수준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음, 이게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예전에 그 최순실 사태, 박근혜 사태 한창일 때 그 자주 나오던 풍경이 있었는데, 그 JTBC 기자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뭐 리포팅을 하다가 아, 뭔가 뭐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좀 이상한 것 같으면은 말에 전 모순이 살짝 국민, 생길 때,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기자들 조리 돌리더라고. 그러니까까지. 아, 되게 불쌍하더라. 특히 하필 또 그 기자들 중에 이제 뭐 여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음, 난 솔직히 좀 동정심도 많이 들고, 그렇게 생방송 중에 저렇게까지 기자를 갖다가 부하 직원을 조리를 돌리나, 뭐 되게 잔인해 보이기도 했어. 그게 또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응, 첫 번째로 우리는 그거 봤을 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응, 왜냐면은, 그 방송 카메라 끄고 나서 좀 응, 훈계를 해줄 수도 있는데 꼭 그 장면에서 그럴까라는 응,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또 응, 하나는 응. 그 손석희가 어쨌든 간에 시청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 또. 그렇지. 지금 시청자들 보는 앞에서 비논리적인 모습이 나가는 걸 자기는